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합니다. 캠핑장에 왔는데 해가 들어오니까 히터를 켜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날씨와 관련이 된 그런 제품이에요. 에코플로의 웨이브 2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캠핑용 에어컨입니다. 여름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 소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웨이브 2는 난방 기능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 사용하기 딱 좋은 웨이브 2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도 테스트 해볼 거고 에어컨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가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캠핑용 에어컨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제품은 캠핑용 에어컨이에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천장 에어컨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캠핑용 에어컨을 기대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들은 소비 전력이 2000W, 2500W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소비 전력이 600W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 자체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핑용 에어컨은 정말 작은 텐트에서 써야 돼요. 2인용, 3인용, 4인용, 침실 정도 되는 작은 이너 텐트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큰 리빙쉘 텐트 이런 데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낮 시간에는. 캠핑용 에어컨 좋다고 해서 샀더니 효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캠핑용 에어컨을 지금 한 4년, 5년째 매년 여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름에 캠핑용 에어컨이 없으면 자기가 힘들어요. 캠핑용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늘진 텐트 안에서, 이너 텐트도 너무 큰 이너 텐트 말고 작은 이너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늘 아래서 작은 텐트나 이너 텐트 안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열대야가 되면은 습하고 덥고 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실 텐데, 이 캠핑용 에어컨이 있으면 잠을 정말 쾌적하게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습한 기운도 얘가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온도도 작은 텐트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다운을 시켜줍니다. 캠핑용 에어컨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강하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제대로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좋으실 거예요.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게, 캠핑용 에어컨 기대하고 샀는데 그늘도 없는 곳에서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캠핑용 에어컨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캠핑용 에어컨은 여름만 사용할 수 있죠. 더울 때 한정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제품은 난방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등유식 난로만큼은 아니에요. 이건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 한절기 때 툴콘 같은 작은 PTC 히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보다는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 낮이나 밤에 사용하기 딱 좋은 게 이런 제품들이에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 에어컨 중에서는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냉방 능력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물론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장 비쌉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요즘에는 20만원대 캠핑용 에어컨도 있기는 하지만, 이 제품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금액대가 가장 비싼 제품이기는 합니다. 대신 그만큼 성능도 좋고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에코플로우가 에코플로우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성비 있게 가실 분들은 저렴한 제품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가장 좋은 하이엔드급 성능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다만 하이엔드 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캠핑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벽걸이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하고 비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에코플로우라는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죠. 파워뱅크를 생산하는 브랜드인데 정말 다양한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고요. 요즘에 드론들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건데, 드론 하면 사실 DJI가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오즈모 포켓이라고 굉장히 핫한 카메라도 DJI 제품이에요. 이 에코플로우는 DJI의 출신들이 만든 파워뱅크 브랜드예요. 제가 진짜 수많은 캠핑용 에어컨들 만져보고 리뷰한 영상도 있지만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마감 퀄리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 어떤 제품보다 좋아요. 그리고 무게는 14kg대로 단독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상단 쪽으로는 조작부가 있고요. 쪽으로는 따뜻한 공기나 찬 공기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는 곳,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흡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외부로 빼줘야 되겠죠. 혹은 이거를 외부에 뒀다고 하면은 텐트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 부위가 필요합니다. 덕트도 텐트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덕트는
길면 길수록 좋은데 긴 덕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텐트나 웬만한 환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덕트는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를 두 개를 다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지게 만들었어요. 패킹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보통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껴야 돼요. 캠핑용 에어컨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귀찮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용하다 보면 쏙쏙 빠져요. 근데 여기는 이 덕트 연결 부분이 아예 껴져 있어서 간편합니다. 끼고 돌려주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체와의 연결 부분은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빠져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배기관 덕계 커버가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써본 캠핑용 에어컨 중에서는 이런 결합 부분 마감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기관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도 모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외부에서 액세서리 없이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을 외부에 두고 이 공기 배출 덕트를 텐트 안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본체를 텐트 안에 넣고 공기 배출 덕트를 이중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 사용하실 때 낄 수 있는 이런 부속품을 이용해서 외부로 또 배출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 방법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사용할 때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물을 건조를 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습도가 70% 이상의 높은 환경에서는 배기관을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방 모드에서는 무조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사용을 하시고 이동하실 때 안쪽에 잔여 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텐트 내부에 말고 외부에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냉방 모드일 때 꼭 연결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캠핑장 환경이 밤 되면 갑자기 확 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기관은 외부로 항상 빼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에코플로우는 파워뱅크를 만드는 브랜드죠. 전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딱 탈착을 하는 배터리예요. 그리고 선을 연결을 하면은 최대 8시간까지 전기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거는 최대 사용 시간이고 보통 냉방 모드로 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이제 전용 배터리를 통해서 동작을 하실 수 있고, 파워뱅크 있으시면 파워뱅크로도 구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에어컨들은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충전 방식도 5가지로 충전을 하실 수 있는데 AC, 태양광 패널, 차량용 충전 잭, 파워스테이션, 웨이브2 전용 배터리를 통해서 다양한 충전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에코플로우의 특징이에요. 에어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죠. 성능은 대부분은 소비 전력만큼 나와요. 소비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냉방 능력이 뛰어나요. 다만 캠핑용 에어컨은 캠핑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W를 넘으면 안 돼요. 600W를 넘게 제작은 가능하지만 캠핑장에서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600W 미만입니다. 무조건 소비 전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냉방 능력이 여태까지 나온 캠핑용 에어컨 중에는 가장 높아요. 냉방 소비 전력은 550W고요. 냉방 용량은 1500W입니다. 정말 높은 수치예요. 보통의 대부분의 캠핑용 에어컨들이 700에서 900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소비 전력도 다른 제품보다 높은 만큼 냉방 능력도 훨씬 더 높아요. 1500W, 다른 표현으로 하면 5100 BTU예요. 난방 소비 전력은 600W고 난방 용량은 1800W. 6100 BTU입니다. 난방 능력도 툴콘들 이런 제품들보다도 훨씬 좋아요. 에어컨을 안 쓰는 날에는 난방기구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낮에 좀 덥다가 밤에 쌀쌀해질 때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만 사용되던 이런 제품을 이제 난방 기능을 넣으면서 효율성을 조금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외부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설정 온도가 이 가운데 쪽에 표기가 됩니다. 설정 온도는 16도부터 3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이게 색이 바뀌죠. 이게 난방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하얀색은 송풍 모드예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바람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풍기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으로 하면은 선풍기 강으로 틀었을 때보다 약간 작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외에 취침 모드나 다양한 모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은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어플 다운 받으시면은 누워서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도를 테스트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시원합니다. 송풍구 쪽의 온도는 10도까지 떨어져요. 10도. 엄청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54도, 5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한여름이 아니잖아요. 온도를 높일 수가 없어서 실내에서 이 텐트 안에 전기 히터를 켜놨어요. 그래서 내부 온도를 높여놓고 저 히터도 계속 틀어놓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웨이브 2를 사용을 해서 온도가 얼마까지 낮춰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 히터를 지금 켜놓은 지 조금 됐는데 내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내부 온도는 지금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저 전기 히터를 2단으로 틀어놨습니다. 이제 작동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내부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20도까지 떨어졌어요. 저 원테이크로 바로 찍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센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 33도 막 이렇게 찍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어컨 성능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 사이즈의 텐트에서는 여름에도 충분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테스트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지금 캠핑용 에어컨으로 내부 온도를 다시 한 20도 정도까지 낮춰줬고요. 저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로 그 웨이브2 난방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웨이브2를 난방 모드로 해주고 저 에어컨을 지금 계속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한번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대박! 27.9도까지 올라갔어요. 저쪽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 모드도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오늘 이렇게 에코플로우의 웨이브 2 캠핑용 에어컨을 리뷰를 해봤는데, 리뷰하는 날짜가 뭐 3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에어컨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표현은 하지 못했어요. 캠핑용 에어컨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이 극과 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고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큰 리빙쉘에서 사용하시면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늘에서 작은 텐트에 혹은 작은 이너 텐트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훨씬 좋게 사용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매년 그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기 때 쓰는 전기 히터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난방 효율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중유식, 팬히터, 반사식 난로 정도까지는 안 돼요. 신일 300과 그 툴콘의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텐트나 뭐 어떤 이너 텐트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하의 날씨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메인 난방 기구를 따로 들고 다니시긴 해야 됩니다. 플로우 웨이브 2는 이제 금액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거예요. 그 가격만큼 소재 마감 그리고 냉방 능력도 캠핑용 에어컨 중에서는 가장 좋고요. 고급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저렴한 게 좋다 하시면은 저렴한 제품들로 가셔도 충분히 괜찮긴 할 거예요. 다만 나는 에코플로우가 가진 브랜드성 그리고 난방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정 기간 동안에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